요건은 직접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요건이 뭐냐?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하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건 아니고 효력 요건도 갖춰야 돼요. 이게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일단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야겠죠. 그래야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고 얘는 채무를 부담하고. 일단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매매 계약에 당사자라고 해요. 갑과 을이 있어야 되고 이 매매 계약을 한 목적이 있어야겠죠. 목적. 을은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고 얘는 돈이 목적이겠죠. 반드시 세 번째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면 유효, 효력을 발생해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 어떤 경우에는 유효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효력 요건도 통과해야 유효가 돼요.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 두 가지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라.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라. 의사 능력, 판단 능력이에요. 이 계약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자, 무효. 자,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법률 행위 능력인데 계약을 혼자서는 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못하게 해요.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 어린애가 아파트를 아이스크림하고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3살짜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서 계약하게 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혼자서 못하게 해요. 혼자서 못하게 한다. 법률 행위 능력을 혼자서 못하게 제한합니다. 이게 제한 능력자예요. 법률 행위를 혼자서 못하게 제한하는데 세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에요.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 아까 봤듯이 부모 동의 없이 했다. 취소 사유. 그래서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제한 능력자 이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 취소 사유예요. 첫 번째 취소 사유.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제한 능력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의사표시에서 나와요. 착오, 사기, 강박. 자, 목적에 관한 효력 요건. 저기 있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의사표시. 이건 두 번째 동네에서 배워요.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게 일치해야 되겠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라. 또 내가 어떤 의사 표시를 할 때 내 온전한 의사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기당해서 했을 수도 있고 협박당해서 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유효. 이걸 모두 갖추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가 돼요. 유효. 즉 효력 요건을 통과하면 이 계약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죠. 유효. 그런데 성립은 했는데 이 세 가지 효력 요건 중 어느 하나가 펑크가 났어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다든가 제한 능력. 그러면 유효가 아닌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이 무효 취소를 배우는 거예요. 무효 취소.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 무효 또는 취소. 확정할 수 없다, 불능이다, 가행법규 위반된다, 반사회 다 무효예요.
그래서 목적에 관한 요건이 흠결되면 다 무효가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결국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정상적이지 못한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칙을 할 때 계속 무효 취소, 무효 취소. 무권 대리도 본인에게 무효. 그래서 계속 무효 취소를 배우는 게 총칙이에요. 교재 정리할게요. 자, 요건. 여러분들 혹시 기본서를 읽으실 때 제가 밑줄 친 부분, 특히 별표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시고 혹시나 그래도 읽고 싶어. 그러면 의 파트는 읽으셔도 돼요. 의. 나머지 파트는 절대 보지 마세요. 제가 아직 아는 부분은 의 파트는 읽으면 도움은 돼요. 이해하는데. 근데 문제는 실상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도움은 되는데, 의 파트 읽으면 도움은 돼. 근데 어떤 문제점은 의 파트도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괜히 읽다가 막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고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보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의 파트는 정 읽고 싶으면 기본서에 의 파트는 읽어요. 이해에 도움이 돼. 이해에.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밑줄 치고 별표 친 것만 제대로 한번 이해해 봐요. 제 강의를 그래서 자주 들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제 강의한 내용에서 시험 나와요. 진짜. 그걸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훨씬 낫고 제가 읽지 않은 의 파트 그런 거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과감히 안 읽어도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안 읽어요.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밑줄만 하세요. 그래서 밑줄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 이해를. 특별 성립요건 이거 안 나와요. X 해버리세요. 다 우리 시험범위 아닌 거. 유언, 혼인. 시험범위 아니죠. 안 나와요. 시험범위 아닌 거. 어음이 왜 나와? 어음이. 이거 상법인데. 보지 마요. X 한 건 절대 보지 마요. 아예 보지도 마.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요건이 있어요. 자, 일반적 효력요건 방금 한 거죠. 당사자는 의사능력 있어라, 법률 행위능력 있어라. 밑줄 치세요. 권리능력은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밑줄만 딱 하시고 이제 조금 이따 목적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의사표시,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는 일치하겠죠. 또 이 의사표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동네 이제 의사표시에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볼게요. 불일치한 거, 하자 있는 거, 사기 강박 그런 거 배워요. 밑줄만 치세요. 자, 특별효력 요건은 시험에 나오는데 3월에 합니다.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자, 오른쪽 봅니다. 넓혀보기. 의사능력이 없죠?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넓혀보기 박스예요. 의사 무능력자 밑줄 하시고 무효 동그라미 하세요. 의사능력이 없다. 치매 노인 생각하시고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이 한 거니까 무효. 행위능력 혼자서 온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동그라미 2번 중간에 제한능력자 밑줄 하시고 제한능력자는 3사람 있어요. 원래 4사람인데 그냥 우리 중개에서 하는 3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밑줄 치세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대리에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야 돼요. 3번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해야 돼요. 일단은 유효 밑줄. 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제한능력자 쪽에서 취소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취소 못해요. 나중에 취소 파트에서 자세히 합니다. 여기에 별 3개 하세요. 첫 번째 취소 사유, 제한능력자 이런 건 외워둬야 돼요. 취소 사유가 딱 3군데인데 첫 번째 취소 사유. 그 다음 이 제한능력은 법률행위 동네에서 나온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야 절대적 취소랑 연결이 돼요. 나중에 별 3개 하십니다. 예. 이제 목적 갈게요. 목적. 그래서 성립요건, 효력요건은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해당 파트에서 이제 다 보게 돼요.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목적 이제 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본격 시작이에요.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자,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외워주셔야 돼요, 목차는. 자, 첫 번째. 계약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무효예요. 목적 파트는 다 취소 없고 다 무효예요. 자, 확정해서 시험 나오는 것은 들어봐요. 계약 체결할 때 A 아파트를 5억에 판다.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 사고 파는 건지, 매매 목적물. 그 다음에 얼마에 사고 팔 건지, 대금. 이 두 개가 중요해요. 매매 목적물이 정해져야 되고 대금이 확정돼야 돼요. 그러면 A 건물을 판다. 건물 두 개 중 A 건물, 매매 목적물, 대금은 5. 이게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꼭 계약 체결 당시 꼭 확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건물은 A, 대금은 5. 계약서 쓸 때 5월 1일 날 꼭 확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문제예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계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계약 체결할 때 정해놓으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5억에 팔려고 했는데 작업이 일어나니까 막 5천만 원씩 뛰어요. 그러면 매도인 갑은 5억에 사인하겠어요? 계약서? 하기 싫죠. 막 5천만 원씩 뛰는데 그럴 때 을에게 갑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을 5억으로 지금 나 못 정하겠다. 이 우리 가격은 2달 뒤 그때 시가로 정하자. 오를 것 같은데 매도인이 그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꼭 대금 5억이 꼭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돼. 이 기준이 바로 2달 뒤 시가로 하자. 그때 그것만 나와요. 그래서 확정 파트에서 반드시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목적이 확정돼야 되는데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 이걸 계약 체결 당시 그렇게 읽으세요. 계약 체결 법률행위 당시 다 같은 말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 이거 밑줄 그대로 없다. 동그라미. 시험은 이게 나와요. 장난쳐요. 법률행위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 꼭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장난치는지 그걸 반드시 알면서 지문을 읽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시킬 거예요. X 지문으로 내는 파트가 꼭 장난치는 데가 있어요. 장난쳤는지 안 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요. 계약 체결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 그 다음 양보로 2번의 대운 판례 중간 사후 나중에라도 특정을 확정으로 읽어요.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계약 체결할 때 정해놓으면 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이런 것은 별 하나만 하세요. 그래서 연결시켜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계약 체결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계약 체결할 때 정해놓으면 돼요. 계약서 쓸 때 꼭 5억 안 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2달 뒤 시가로 그때 정하자. 오, 된다는 얘기. 별 하나. 자, 실현 가능. 실현 가능. 계약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되죠. 설명 들어봐요. 갑이 지 건물을 을에게 팝니다. 매매 계약.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고 채권 계약이니까 얘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를 부담해요. 문제는 계약을 5월 1일 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은 썼어요. 계약서.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에 이미 화재 등으로 멸실해 버렸네요. 시점이 언제 멸실됐느냐?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했어요. 건물이 멸실하면 이 건물에 대한 갑소유권도 소멸해요. 나중에 물권 소멸세 물권법에서 배워요. 소유권이
유지되려면 그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무너지면 소유권도 사라져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건물이 멸실하니까 소유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림이 있지만, 건물 그림이 있지만 사실은 건물이 없는 거예요. 없죠? 자, 여기 봐요. 어디를 봐? 건물이 여기는 있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무너졌잖아. 한 달 전에. 그러면 소유권도 없다는 얘기죠.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도 없잖아요. 소유권 소멸했으니까. 따라서 갑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소유권을 갑은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불능이라고요. 불능.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실현 불가능. 가짜 떼어버리고 불능이라고요. 법에서 불능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주고 싶어도 갑은 줄 수가 없어요. 불능 상태라고 해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멸실로 인해서. 이걸 불능이라고 하는데 시점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돼서 이 소유권 이전 채무는 계약 체결한 5월 1일 처음부터 불능이에요. 처음부터. 그 전에 멸실이 났으니까 당초 불능. 이걸 처음부터 불능, 처음 시자 쪄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불능이네. 이거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멸실했다. 그러면 소유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처음부터 불능에 빠져요. 이걸 원시적 불능. 이때 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볼 거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생각해 봐요. 결국은 외워야 되는데 일단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거하고 외우는 거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많이. 계약 체결할 때 건물 자체가 없고 소유권도 없죠. 처음부터 불능이죠. 그러면 느낌이 이 계약을 유효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효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 찍어봐요. 느낌상 찍어야 되는 거예요. 민법은. 생각해서 찍는 거, 대충 찍는 거 아니에요. 자, 계약 체결할 때부터 건물이 없어. 계약서는 건물이 없어. 소유권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계약의 효력을 일단 유효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애시당초 불능이니까 굳이 유효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 매매계약은 애초에 건물도 없네, 소유권도 없네, 그냥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 효력이 없다고 봐도 돼요. 이해가요. 이해하고 이제 외우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이 매매계약 효력 없다.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는 원시적 불능이란 말은 안 떠요. 이게 떠요. 매매계약 체결 전에 화재 등으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빨리 원시적 불능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나는 외웠어. 원시적 불능의 경우 처음부터 건물이 없고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매매계약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화재 등으로 멸실했어요. 마찬가지 건물이 멸실하면 갑의 소유권도 소멸하고 건물이 없어져 버리고 소유권도 소멸하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똑같이 불능에 빠져요.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법 위험부담하고 연결이 돼요.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도 소멸. 따라서 소유권은 넘겨주고 싶어도 갑은 넘겨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계약 체결한 후 불능에 빠졌으니까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마찬가지 우리 시험은 이런 경우 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있다고 유효로 봐야 될지 아니면 무효로 볼지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우리 시험은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유효냐 무효냐 싸움, 무효냐 취소할 수 있느냐 싸움. 민법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찍는 싸움이에요. 찍는 싸움. 둘 중에 하나를 잘 찍어야 돼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찍어야 되겠죠. 자, 잘 찍어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 무효일까요? 자, 어떻게 찍느냐? 계약 체결 전에 불탔죠? 계약 체결한 후 불탔죠? 반대. 처음부터 불능이죠? 나중에 불능이죠? 처음 시 반대. 그러면 이 효력도 반대로 나와야겠지. 앞, 뒤, 처음, 나중 다 반대인데 얘만 반대로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효 반대는 뭐예요? 유효예요. 그래서 반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한 후 불능이 된 후발적 불능은 효력은 인정이지. 왜?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잖아요. 건물이 있었으니까 유효로 봐주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 얘는 계약 체결할 당시 이미 건물이 없고 소유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봐도 돼요. 근데 얘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어. 나중에 없어졌으니까 일단 이 계약은 유효로 봐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인 경우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로 봐줘요. 결국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이건 엎어버리면 돼요. 반대로 엎어치게 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둘 다 외워주면 돼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반대니까 유효, 반대. 외워줘요. 이해했어요. 저는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없으니까 무효가 맞겠지. 이게 이해예요. 건물이 처음에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이건 유효로 해줘도 될 것 같아. 또 반대니까 반대로 엎어쳐도 될 것 같아. 이게 이해예요. 이해 별거 아니에요. 대충 느낌상 오면 이해된 거예요. 오케이. 잘 나와요. 별 3개 할 거예요.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실현 가능 못한 걸 불능이라고요. 불능 시점에 따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자, 원시적 불능 우리 시험은 예를 통해서 나와요. 예 봅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멸시. 자, 전 이게 키워드예요. 전에 동그라미 빵 왔어요. 키워드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멸실됐네. 그냥 처음부터 불능. 제목 원시적 불능은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처음부터 불능이니까 효력 무효.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무효에 동그라미 빵 왔어요. 시험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멸실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별 3개 합니다. 무효, 그 왼쪽 동그라미 2번 앞에 별 3개. 기초를 3번이에요. 3번. 자, 후발적 불능 또 예를 봅니다. 매매계약 체결한 후 목적물 멸실 그대로 밑줄 하시고, 계약 체결할 때는 그래도 멀쩡히 있었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그래도 유효로 봐줘요. 유효 동그라미 2번 유효 동그라미 별 3개.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해하고 외우고 별 3개는 이해하고 외우고. 오케이. 이제 적법 가요. 적법. 입문 때 한번 들어서 조금 낫죠? 그럼요. 그래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 또 3월 달에 한 번 더 해요. 5월 달에 또 더 해요. 7월 달에 또 더 해요. 그러면서 10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게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이해하려고 해요. 특히 민법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줘요. 자, 적법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되면 1월 달에 안 한 내용을 플러스 30%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1월 달에 한 건 짧게 설명하면서 반복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안 한 대본 판례 이제 추가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 때 배운 것은 그 순환 때 가급적 어느 정도 내 걸로 만들어줘야 돼. 왜? 3월 달에는
1월 달에 하지 않은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요. 특히 대부분 판례가. 그래서 그 순환 때 배운 것은 그 달에 어느 정도 내 걸로 만들자. 그런 식으로 계속 1년을 보내시면 돼요. 자, 계약을 할 때 법에 적합해야 돼요. 이 법은 종류가 2개가 있죠. 반드시 지키세요. 강행규정. 반대, 안 지켜도 돼요. 임의규정.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강행규정. 국민을 강행 쪽으로 구속한다. 반드시 지키세요. 강행규정. 그런데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 있어요. 민법, 계약법 파트예요. 계약법 파트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갑과 을이 우리는 B로 하자 하는 특약이 먹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특약 유효 위반해서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99% 법이 다 강행규정이에요. 법은 지켜야 돼요. 법은. 그래서 임의규정은 민법밖에 없어요. 민법 중 계약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법, 2차 과목법 다 강행규정이에요. 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강행규정을 안 지켰네요. 강행법규 위반된 계약, 강행법규 위반된 법률행위. 당연히 효력 인정해요? 안 해요? 강행법규 위반했어요. 강행법규 지키라고 만든 법을 위반한 계약, 효력 인정하지 않아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항상 제가 얘기하죠. 효력, 힘. 법에서 힘은 권리 의무,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주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힘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효예요. 따라서 지키라고 만든 법을 위반한 계약은 아무런 그 사람한테 권리를 주지 않아요.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일정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했는데도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봐주는 강행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위반했을 때 원칙대로 무효로 보는 효력 규정과 여기 있죠? 효력 규정과 이게 원칙이에요.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도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단속 규정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했다 무효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돼요. 이게 예외예요. 강행법규 위반했는데도 단속, 처벌, 행정청,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과태료, 단속만 될 뿐 그 계약의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줘요. 이걸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우리 시험은 강행법규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본 케이스가 나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 결론은 유효로 보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아요. 매매. 자, 갑 앞으로 건물 등기가 돼 있죠.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그냥 법 제목은 몰라도 돼요. 우리 이와 관련된 법은 아파트를 산 사람이 다시 누군가에게 되팔 때 한 번 더 판다 해서 전매한다 그래요. 구를 전자에 한 번 더 판다.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 꽂아야 돼요. 등기 꽂고 그 다음에 또 이전 등기로 넘겨줘야 돼요. 등기, 이전 등기 치고 넘겨. 그날 넘겨도 너 등기하고 넘겨. 이게 법 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기 앞으로 바로 다음날 팔 거예요. 등기하고 넘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을 입장에서 등기 비용이 들고요.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맞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물론 양도 차익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어찌됐든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이런 빨리 팔 때 특히 세금 안 내고 싶을 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갑에게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넘겨줘 버려요. 자, 세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 갑을 처음 팔았다. 최초 양도인 병을 맨 꼬레비 맨 마지막 샀다. 최종 양수인. 을은 가운데 끼었죠. 중간자. 그래서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로 경료된 이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이 중간은 을을 말해요. 중간자 을이 생략된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하고 파세요라는 법을 위반한 등기예요. 이 전매,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해요. 등기 치지 않고 팔았죠? 미등기 전매 행위가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 등기하지 않고 직접 등기 넘겨줬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법률행위 측면의 말이고 얘는 등기 측면에서 나온 말이에요. 법 위반한 매매계약, 법 위반한 등기예요. 강행법규, 대부분 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했다 그러면 원칙 무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병이 매매와 같은, 즉 돈 주고 샀잖아요. 매매는 반드시 돈을 줘야 되니까. 가만 보니까 병이 돈 주고 샀어요. 이 등기를 원칙대로 무효라고 본들 결국 가부에게서 을로 등기치고 다시 병에게로 등기가 와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되니까. 결국 무효 등기로 말소한다 하더라도 며칠 후 병 앞으로 등기가 오게 돼 있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이럴 때 우리 대부분이 비록 법을 위반한 등기라도 이 매매와 같은 실체가 있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비록 법을 위반한 문제 있는 등기라도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봐버려요. 왜? 결국 등기 오니까. 결국 등기가 와요. 정상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간생략 등기 유효예요. 그러면 미등기 전매 매매계약도 같이 맞춰줘야 돼요. 유효. 결국 중간생략 등기는 왜 법을 위반한 등기인데도 대법원이 유효로 보느냐. 이게 대법원 판례 표시예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매매와 같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문제 있는 등기라 하더라도 유효로 봐죠. 등기를 유효로 보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도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 이 매매계약도 유효로 보는 거예요. 같이.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미등기 전매 행위는 유효한 법률 행위로 보는 거고 중간생략 등기도 유효예요. 유효. 단속 규정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유효냐 무효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미등기 전매 행위도 유효.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만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는 외울 거예요.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팍팍 풀어요. 근데 처음부터 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해하려고 하고 이유를 통해서 항상 왜를 생각해야 돼. 왜 이 결론이 나왔니? 민법 점수 잘 나오려면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돼. 그 왜가 제가 괄호 열고 닫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다. 우리 시험쯤은 이것만 떠요. 유효냐 무효냐 둘 중 선택해야 돼. 첫 번째 그냥 외우는 방법. 두 번째 이유를 통해서 이해하고 외우는 방법. 공부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냥 외우는 것은 전화번호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1000개 전화번호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1000개?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근데 이유를 통해서 이걸 이해하고 외우면 외워져요. 이유를 통해서 하면. 나중에는 안 외워도 이해가 돼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유를 외워야 돼. 처음에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결론이 떠올라요. 이유가. 이유는 1000개 이유가 다 달라요. 그냥 단순 암기는 1000개는 못 외우는데 생각하고 이유를 생각하면 외워져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가 왜 유효냐? 이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돈 주고 샀네. 중간생략 등기가 나오게 된 배경. 가불병 돈 주고 샀네. 미등기 전매 매매계약이죠. 돈 주고 샀네. 실체 이 말. 특히 등기법 파트에서 실체관계부합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실체관계부합 법리는 우리 물권법 총론에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거기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해요. 결국 이게 내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돈 주고 산 매매와 같은 실체가 있을 때는 우리 대법원은
비록 법을 위반한 문제 있는 등기라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봐줘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통해서 중간에서 유효다 하면 기억이 오래 가요. 안 헷갈리고. 안 외워도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외운 것 같지만 안 외워도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즉 OX가 골라진다는 얘기예요. OX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미등기 전명의도 같이 맞춰줘요. 유효. 그래서 하나 더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허가받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음식을 팔았어요. 오뎅 팔았다고 했죠. 순대, 떡볶이, 포장마차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받고 음식 팔아라. 이게 법 규정이에요. 식품위생법. 허가 없이 그런데 팔았죠. 법 위반. 모든 법은 강행법규예요. 강행규정. 그런데도 이거 유효예요. 뭐로 안 봐요? 단속 규정으로 봐요. 이유 이걸 무효로 보면 무효 효과가 서로 준 것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오뎅 5,000원짜리 먹은 걸 무효로 보면 원칙대로 무효로 보면 다음날 가서 5,000원 돌려주고 저는 오버히트 해드릴게요. 부당이득 반환 할 수 없잖아요. 국민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냥 대법원이 에이 열어봐. 대신 처벌만 단속만 될 뿐. 근데 포장마차 단속 안 해요. 은연중에 봐줘요. 그래서 물론 막 도망다니는 포장마차도 있죠. 그냥 포장마차 구역을 정해놔요. 구청에서. 그 외에서 하면 교통에 방해된다 단속되지만 포장마차 구역 정해진 데서는 은연중에 봐줘요. 그래서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도 법은 위반했지만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유효. 이유는 해당 법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봐서 그래요. 이유는 단속 규정 말은 우리 시험 지문에 뜨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허가 없이 팔아도 처벌 단속만 될 뿐 이 법률행위 판매행위잖아요. 법률행위 자체 효력은 유효로 봐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중간생략 기출 4번, 예 기출 2번. 가장 잘 나오는 것부터 해요. 저는 자 적법 봅니다. 41페이지. 법 규정은 2개가 있죠. 강행규정, 임의규정. 자 양거리 2번 봐요. 임의규정의 정의예요.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규정. 가장 쉬운 말로 즉 당사자 의사에 의해 법 규정 적용을 배척할 수 있는 규정.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안 지켜도 되는 규정. 이게 가장 쉬운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강행법규는 위반 시 무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효력 규정,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 아니야 단속만 될 뿐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효력 규정 위반 동그라미 1번에 중간에 있죠. 위반의 밑줄. 강행규정 중 강행법규 위반했어요. 원칙 당연히 무효로 봅니다. 무효란 말이 없죠.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 거기를 밑줄 치세요. 그러면 효력을 부정한다. 무효랑 같은 말이다.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효력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무효 쓰세요. 무효. 위반했다. 무효. 이걸 효력 규정. 그런데 단속 규정 보세요. 위반 첫 번째 줄 밑줄 하시고 위반해도 효력은 부정하지 않아. 밑줄.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 즉 유효로 본다.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워요. 이렇게 말 돌려버리는 게. 하지만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안 어려워요? 쉬우면 다행이고요. 어려워요.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 같은 말. 무효 아니다는 얘기는 결국 유효. 이 3가지 말이 같은 말이다라는 걸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민법은 같은 표현을 여러 개 표현으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게 표현을 살짝 바꿔버리면 머리를 막 굴려야 돼. 자, 사법상 효력은 부정하지 않아요. 효력을 생각해야 돼요. 효력을 부정하지 않아? 그러면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효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부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효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효력이 있는 걸로 본다. 효력이 있다. 유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로 보지 않는다. 유효.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틀어버리면 빨리빨리 머리를 회전시켜야 돼요. 부정하지 않는다, 무효로 보지 않는다, 결국 유효란 말이네? 이렇게. 이런 게 쉽지 않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이렇게 말을 좀씩 꼬아버려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지금은 너무 어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원칙을, 중심을 꽉 잡아요. 위반했다, 무효, 효력을 부정한다 해서 효력 규정. 단속만 될 뿐 유효로 본다. 이게 단속 규정 개념. 그래서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 위쪽으로 해서 유효 두 글자로 빵 적어 놓으라겠죠. 유효. 자, 시험은 이해가 나와요. 동그라미 2번. 대표적인 단속 규정으로 보는 게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두 번째,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죠. 무허가 음식 판매. 미등기 전매 행위도 쓰세요. 미등기 전매 행위. 이게 중간 생략 등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여기에 별 3개 하세요. 별 3개. 물론 이 동그라미 2번 파트가 별 3개예요. 특히 중간 생략 등기. 기출 4번이에요. 4번. 오케이. 탈법행위 X 보지 마세요. 제가 X하는 데는 보지도 마세요. 물론 X 안 한 파트도 제가 하지 않은 파트는 보지 마시길 바래요. 자, 사회적 타당성 갈 건데 이제 반사회 불공정으로 가요. 10분간 쉬었다.